반가워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역사학습을 잘해주어서 우리 포산중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7강 철기시대 여러 국가의 등장 중에서 부여와 고구려 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고조선에 이어 등장한 부여와 고구려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과 달리 지금 이 지도에는 한반도에 많은 국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반도에 어떤 국가가 등장했어요? 맞아요. 만주와 서북부 지역에 고조선 등장했었고, 그리고 밑에 그저 한 정도 등장했는 그러한 지도였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 많은 국가가 등장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위에 부여예요. 이 부여는 고조선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쯤 이제 만주에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만주 지역의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중국 한나라가 설치한 게 뭐였죠? 한 9년, 한 사군. 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세 국가. 그리고 이 세 국가 중에 고구려는 부여에서 탈출한, 그죠?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살던 토착 세력과 힘을 합하여 세운 나라가 고구려고, 그리고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도 한 사군과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사군 가운데 하나 낭랑이 지금 보이고, 자, 그리고 고조선이 이제 있었는데 준왕이라는 왕이 그죠? 쿠데타에 의해서 정변에 의해서 물러났다.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 위만. 위만이 이제 고조선을 차지했을 때 준왕의 무리가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한,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라 그랬죠. 자, 그 한이 그죠? 세 개가 된 겁니다. 자, 보면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긴 그 고조선 준왕의 무리,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준왕이죠. 그 무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한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한이 마한이 되는 거예요. 마한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경주, 사로국이 이제 경주 신라가 되는데 하여튼, 그 길을 중심으로 진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근데 그 진이 이제 진안이 되는 거예요. 진안. 그리고 진안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 변안이 생겨요. 구야국은 나중에 가야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한, 진안, 변안 세 개의 한이다. 그래서 뭐다? 네, 사만이다.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철기 시대에는 고조선 뒤를 이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해요. 저번 시간에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철기가 등장하고 나서 농업 생산력도 급등하였고 인구도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국가, 여러 나라가 생긴다 그랬죠. 그 여러 나라가 바로 여기 한반도에 보이는 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여가 이제 탄생 시기가 고조선 있을 때 탄생했긴 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철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알아도 무방합니다. 자, 윷놀이판이네요. 그죠? 재밌겠다. 이렇게 육가치를 던져서 도개걸륜모가 나오면, 그지? 말을 이동시키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모. 그지? 알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짠. 어느 나라의 풍습일까요? 정답은? 네, 맞아요. 부여였습니다. 여러분 활동지에도 이거 있었는데 다 잘 맞췄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부여의 풍습과 윷놀이판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부여의 이 사출도에서 이 윷놀이판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매우 흡사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말이 있고요. 그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그죠? 개가 있고, 돼지가 있는데, 각각 찾아보세요. 다 있나요? 선생님 없는데요? 뭐가 없죠? 네, 양이 없네요. 양이. 그죠? 그럼 양은 누구지? 왕이 양이네. 그지? 그러면 왕의 권한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왕의 권력은. 당연히 양이니까. 약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왕의 권력이 약하니까 다른 애들은 강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간은 장관입니다. 장관. 대통령 밑에 이제 장관 이렇게 있듯이 왕 밑에 이제 이렇게 장관으로 이제 부족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군장, 부족장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지. 자, 지금 보면 왕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이제 독자적인 영역 사출도를 이제 담당하면서 이 정치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보면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족 5개가 이 부족은 옛날에 조그만 부족이 아니라 이제 큰 군장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족 5개가 연맹을 이루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왕을 한다라는 거지. 이제 왕의 아들이 곧 왕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왕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맹국가입니다. 부여는 연맹국가. 그래서 왕의 힘이 약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 부족 장들의 힘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아하니 연맹국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장관들의 이름이 다 뭐예요, 얘들? 그렇죠. 가축이죠, 가축. 그죠? 가축인데, 이 가축의 이름을 딸 만큼 뭐가 발달했다? 목축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숭화강 유역에 자리 잡은 부여는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했다 그랬죠. 그래서 농사도 잘 됐는데 농사와 함께 목축이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 아래에 있는 장관들 이름까지 바로 이 가축의 이름을 딸 만큼 매우 그죠? 목축이 발달했다. 그리고 부여는 이제 주변에 중국 군현, 그러니까 중국의 작은 그러한 지방들, 군현 정권과 함께 활발한 교류를 펼치면서 이렇게 국력을 키워나갔어요. 근데 결국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고구려에 의해서 부여는 멸망하게 되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포산중 친구들이 연맹국가를 좀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군장들이 있죠. 조그만 이렇게 군장들, 그 군장 무덤이 고인돌, 그지? 그러한 군장들이 이렇게, 이렇게 중구난립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연맹국가가 되면 이제 그 군장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생겨요. 우두머리. 그지? 왕이 생기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하여 군장들이 이렇게 엮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연맹을 이룬다. 이게 바로 연맹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생각하면 됩니다. 가야는 우리 삼국시대에 안 끼워주잖아.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있고 가야 있는데 가야를 끼워줘가지고 사국시대 하면 되는데 사국시대 안 하고 삼국시대 및 가야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야가 연맹국가 단계에서 망하고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및 가야, 삼국시대와 가야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권력이 매우 그죠 약한 그런 왕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연맹체가 돌아가면서 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왕을 배출하고 이러한 형태의 국가가 바로 연맹국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부여의 풍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여는 한반도에서 2번째로 출현한 국가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알고 있죠? 고조선. 네. 자,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성장이 빨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옆 나라에 어느 나라 있었죠? 중국. 중국과 교류하면서 또 발달했다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욱더 사회가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조선보다 더 엄격합니다. 사회가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요까지는 고조선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그 노비는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그죠? 그 노비는 아니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이게 심해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한 사람은 물건의 12배를 받아. 이게 12책법이라 해서 지금 사유재산제가 강화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가늠한 사람, 바람핀 사람은 이때 사람은 남자 아니고 여자만 해당돼요. 그죠? 남자는 놔도, 왜냐하면 이걸 남자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남자 지배계층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지. 자, 투기가 심한 부인은 그죠? 사형에 처한다. 그 질투, 그죠? 심한 부인, 여자. 자, 이래서 지금 보면 남녀가 지금 차별되고 있다라는 거. 그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사회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해서 고조선 사회에서 알았고, 근데 이제 이 남녀 차별이 지금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서 남자들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권한이 세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냥 흔히 뭐 일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만큼 이 가부장적 질서, 그죠? 가부장적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자, 가부장적 질서가 이제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뭐를 즐겨 입나요? 흰 옷을 즐겨 입죠. 그죠? 애들이 흰 옷을 즐겨 입어요.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부정적인 관점은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염색을 못해서 흰 옷을 입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나라 염색 기술이 발달 못해서 흰 옷을 입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 뭐냐면 표백 기술이 발달해서 빨래. 그러니까 표백 기술이 발달해서 희게 만드는 표백 기술이 발달해서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이게 더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웬 구덩이에 사람들을 막 묻고 있는데 바로 순정입니다. 이것도 약간 중국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옛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지 이 큰일인 거야. 그래서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걸 순장이라는데, 근데 이게 순장이 계속되다 보면 뭐가 상실돼요? 노동력이 상실되죠. 노동력. 그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껴서 묻어주는, 그러니까 무덤에 껴묵거리를 묻어주는 걸로 약간 바뀌게 됩니다. 뭘 껴서 묻어줄까요? 뭐 평소에 고인이 즐겨 쓰던 뭐 옷, 숟가락, 밥그릇, 젓가락, 뭐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을 무덤에 껴서 묻어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장 풍습에서 점점 껴묵구리 풍습으로 이제 또 바뀌어 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여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부여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활동지 다 준비됐죠? 활동지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부여는 어디에 위치하죠? 저 위에, 제일 위에 위치하네. 그죠? 숭화강 지역 넓은 평야. 자, 왕 밑에 마가우가 저가구가가 있었고, 그죠? 무슨 이름을 땄죠? 네, 가축 이름. 그럼 뭐가 발달했죠? 목축. 그들이 독자적인 영역, 어디죠? 사출도 4개잖아. 4개 출입하는 도를 다스렸고, 그리고 5부족 연맹체. 자, 연맹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힘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약했다. 그죠? 세습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자, 풍습 보면 경제는 농경과 목축이었고, 모피, 말 등을 이제 중국과 거래하면서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풍습은 흰옷, 순장, 껴묵거리로 변했긴 하지만 엄격한 법률이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제천 행사를 보면 이제 나머지 국가에는 거의 10월 달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추수 때. 근데 이제 부여는 영고라고 해서 12월에 많이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농사와 관련이 있지만 얘들은 목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제천 행사가 있었다. 제천 행사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해야 되니까 요 정도 이렇게 필기해 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옛날 드라마에 그죠, 주인공이에요. 주몽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고구려의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는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명성왕, 뭐 추모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몽은 뜻이 있어요. 이름이 주몽이잖아. 부여말이야, 부여말. 뭐를 잘 쏠까? 지금 보니까 뭘 잘 쏘고 있어요? 맞아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부연말인데, 그럼 주몽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부여 사람이라는 거죠. 자, 삼국유사로 보는 고구려 건국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에 부여,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무려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동부여의 왕 헤브루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웬 황금 개구리 모습을 한 아이를 봅니다. 그래서 아들로 삼고 이름을 황금개구리 금아라고 붙였어요. 이 금아가 나중에 왕이 되겠죠. 금아 왕 때 이야기입니다. 금아 왕 때 유화 부인이라고 하백의 딸이에요. 하백은 강의 신인데 이 강의 신의 딸이 알을 낳아요. 해모수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리야. 이 아리에서 애가 낳는데 걔가 바로 주몽이야. 옛날에 왕들은 뭔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생설화를 많이 차용해서 썼어요. 박역거세도 그렇고 김알지도 그렇고 뭐 김수로왕 뭐 다 마찬가지죠. 난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알에서 태어납니다. 자, 금화왕은 유화 부인과 이 주몽이 불쌍하다고 여겨가지고 황궁에서 자라게 해요. 자, 주몽은 이제 이름처럼 활 잘 쏘는 사람으로서 뭔가 특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금화왕의 진짜 아들 대소황자와 그의 이제 아들들은 얘를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괴롭혀요. 못 살게. 원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가 약간 못났거든. 그래서 남들이 그지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질투해서 막 괴롭혀. 자, 금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막아주고 주몽이 그래도 금왕 덕분으로 황궁에서 잘 자랐는데 금왕 다음으로 등장한 대소왕 때는 더 이상 여기에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대소왕자가 이제 죽이려고 막 군사를 따라 붙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화 부인 엄마가 도망쳐라 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이때 아내가 있었는데 예씨 부인이라고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칼 반쪽, 옥빛 반쪽, 거울 반쪽 아무튼 반쪽을 주면서 나중에 아들 보고 저 찾아오라고 하세요 하고 이제 도망을 치는 거야. 근데 도망을 치는데 얘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잖아. 여기가 강입니다.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그죠? 이 하박의 손자잖아요. 이 주몽이 그래서 자라가 나타나서 나를 밟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또 특별함을 그지 이 이제 지배계층의 특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이 돕고 있다 이러한 거를 설화에 또 집어넣었어요. 아무튼간에 자 졸본의 도읍을 먼저 오녀산성입니다. 졸본의 도읍을 잡아서 이제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탄생시켰어요. 이때 토착 세력 소소노 라고 이제 부족장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부족장을 흡수 통합하여 이제 고구려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민족이 토착 세력과 함께 힘을 합하여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주몽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몽이 왕이 되었는데 그 소선호의 두 아들들이 있어요. 비류와 온조라고. 그지? 이제 이 비류와 온조도 주몽의 아들이겠죠. 그런데 원래 부인, 예씨 부인, 그러니까 부여에 살던 예씨 부인의 아들이 찾아와요. 그 아들이 바로 유리왕입니다. 유리왕. 그 황조가 있죠.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 시쓴 유리왕. 유리왕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는 칼이죠. 칼 반쪽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부인의 아들이 찾아왔으니까 얘가 이제 큰아들이잖아. 그래서 큰아들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소소노하고 두 이제 아들들 비류와 온조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자. 이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조가 세운 나라가 뭡니까? 백제죠. 백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고구려에서 지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백제가 나왔다는 그 얘기가 바로 삼국유사의 설화로 나타났다. 신화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앞에서 살펴본 거와 같이 부여, 고구려, 백제의 상관관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죠.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의 정치, 풍습, 문화 거의 비슷합니다. 추모왕, 동명성왕이 주몽이라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부여에도 추모왕, 동명성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여에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여러 가들이 존재하는 제가회의가 있었는데 고구려에도 상가, 대가, 고추가 제가회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여의 거의 모든 정치를 고구려가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부여의 일부 세력이 남하하여 졸본 지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힘을 합해 세운 나라가 뭐죠? 고구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여에서 나온 고구려는 이 고구려와 부여가 거의 유사 흡사, 신화까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고구려의 일부 세력이 떨어져 나와 남하하여 한강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생긴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는 처음에 나왔을 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 고구려와 백제는 거리가 좀 상당해요. 그래서 무덤 양식, 문화 쪽에 약간 비슷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의 그 왕씨, 성씨가 부여씨잖아. 이런 것도 다 부여에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온 것들이 일단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한숨 쉬고 있는 이 사람 누굴까요? 아, 옛날이요. 부여입니다. 부여. 그죠? 그래서 이 부여에서 뭐가? 고구려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고, 그리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와서 고구려와 백제는 그죠?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면서 이제 성장해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벽화인데 이건 뭘까요? 네, 어디서 많이 봤죠? 초등학교 때 이거 봤지 싶은데. 네, 고구려 무용총의 바로 수렵도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고구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많아요? 그죠? 산이 많죠? 산과 깊은 계곡을 표현해 놨어요. 농사 짓기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아까 졸본 땅이 백두산하고 그렇게 압록강하고 이런 이제 주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농사 짓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잘하는 건 바로 무예였어요. 이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숙했습니다. 이봐요. 말의 고삐를 잡지 않고 그죠? 양손을 활에만 집중하는 모습. 흔들리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호랑이도 있네. 사슴도 있네. 그죠? 그래서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숙해서 무예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구려 사람들은 이제 무예를 많이 키웠답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서 뭐 할까요? 농사도 안 되는데 네, 다른 나라를 그죠? 정복해서 이 식량을 구해와요. 그걸 약탈 경제라고 하는데 이 약탈 경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거는 다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야지대였고, 그리고 또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예 능숙하지 못했고, 밑에 동해와 옥조도 마찬가지였어요. 넓은 한문 평야,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농사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는 발달했지만 정복 전쟁에 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여도 그렇고 옥조와 동해도 그렇고 낙랑까지 모두 다 고구려가 흡수 통합하면서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요 사진은 웬 동굴 사진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은 국동대열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제천 행사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을 맞이한 곳, 제사 지리다. 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를 제천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구려 초기는 연맹국가의 형태였어요. 왕과 신하가 있지만 왕의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제 부여처럼 연맹국가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계루부, 전루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그러니까 마가우가 저가구가 한 그러한 것처럼 5부족 연맹 체제로 이제 전제를 했어요. 그리고 부여랑 거의 유사 흡사라 그랬죠. 근데 얘들은 이제 목축을 하지는 않으니까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상가, 고추가. 그렇지만 가로 끝나요. 그죠? 그런 큰 가, 대가, 큰 장관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여러 제자를 써서 이제 이 장관들의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해요. 자, 어느 나라 풍습일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떠한 두 부부가 그지 막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어느 부모님이에요? 맞아요. 신부 측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장가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일을 해줘요. 노동력을 제공을 하죠. 언제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 지금 아이가 태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시댁으로 갈게요. 시댁이 어디죠? 바로 신랑 집이죠. 이제 신부 집에 살다가, 그죠? 잠깐 대릴사위 하다가, 데리고 사는 사위 제도 하다가, 이제 시댁으로 가요. 이때 아저씨가 많이 지쳤나 봐요. 막 얼굴도 그죠? 좀 안 좋은 것 같고 수염도 나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죠? 이 이제 신부님 이 부모님은 너무 슬퍼하면서 안녕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풍습을 서옥제라고 해요. 이 서옥제 어느 나라 풍습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자, 부여와 마찬가지로 고려도 한번 활동지에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부여에서 나온 세력들이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성립한 국가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자, 이 고구려는 첫 번째 수도 졸본보이고요.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기거든요. 국내성 보이네요. 첫 번째 수도, 두 번째 수도 둘 다 보이네요. 자, 농경에 불리한 산지. 그죠? 그래서 아까 수렵도 보니까 큰 산과 계곡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막 활쏘기하고 말타기하고 하죠. 정복전쟁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부여와 비슷해요. 자, 대신에 말타기와 활쏘기, 씨름과 수렵 대회를 개최해서 뭐를 숭배해요? 무예, 무술, 그죠? 무예를 숭상하고 숭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예에 아주 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용맹하죠, 용맹. 자, 그리고 아까 서옥제, 그렇지? 결혼 복습,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 빨강색으로 한 거는 거의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징이라는 것이 이 나라만 가지고 있는 것. 이잖아요. 그죠? 공통점이 아니라 특징은. 그래서 특징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여는 뭐가 기억나요? 사출도 기억나죠? 사출도를 기억하시면 되고, 고구려는 서옥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뭐, 많은 게 있지만, 그죠? 기억을 다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기억을 다 해요? 그러면 특징적인 특징을, 그죠? 알고 있으면, 이제 시험 치기는, 그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게 꼭 시험 친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또 상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바른 역사의식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천 행사는 동맹, 바로 이제 10월, 아까 국동대열 봤죠? 10월달, 바로 추수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학스터에 제출한 과제 수정 보완 안내입니다.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 정리하기. 그죠? 저번에 보면 활동지에 풍습하고 이렇게 이름만 뭐 부여, 고구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옆에 특징이나 설명을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구려 특징 정리하기. 그거는 이제 지도의 옆에 선생님이 발을 그어가지고 네모로 만들어놨잖아요. 기억나나요? 지금 옆에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정과제 5쪽, 6쪽 붉은색으로 고구려 부여 부분, 부여 고구려 부분 다시 수정 보완합니다.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고 답을 입력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